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최근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관련 혐의를 지금 받고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고, 그쵸. 든든한 이미지여서, 평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좀 국민들의 충격이 컸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각종 이제 루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또 한 번 이 사람을 확인 사살한다는 느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어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너무 많은 루머들에 지금 인격살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러면 이성균 씨가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됐고, 왜 지금 이런 파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사주를 살펴본 결과로는, 전혜진 씨와 궁합이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건 누구의 탓이 아닌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줘야지 심적인 편안함이 있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는데,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이성균 씨도 상당히 이제 목으로 정체된 이제 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으로 정체된 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화가 귀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목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를 결국에는 식상으로 좀 빼줘야 되는 사주죠. 식상으로 빼줘야지 이제 먹고 나서 배설이 잘 돼서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다분히 이 사주에서는 식상의 기운인 이 무토가 상당히 좀 약하게 있어요. 목국토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많이 먹고 화장실을 못 간 듯한 느낌이 들면 사람이 항상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불편한 게 본인을 잠식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운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죠. 이성균 씨도 이제 목생화를 받은 이 화가 화생토로 좀 잘 빠져줬어야 되는데 그 기능도 부족한 상태의 사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혜진 씨가 빼주는 토, 금 성분이 좀 강력하게 있어주면은, 토금수 정도의 오행이 좀 있어주면은 이성균 씨도 조금 더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하고 모든 것을 좀 상의할 수 있고, 그런 돈독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다소 궁합이 아쉬운 궁합이기는 하더라고요. 전혜진 씨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맹렬한 사주였어요. 근데 전혜진 씨는 이제 화가 맹렬한데 본인은 이제 화로 내지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식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랫게 이제 전혜진 씨인 건데, 전혜진 씨는 그래도 화로 식상을 펼쳐요. 답답하면 말도 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다소 이성균 씨는 그게 이제 어려운 사주여서 아마도 불편한 쪽은 조금 더 이성균 씨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쌓였다가 팍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사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성균 씨는 을묘년에 무인월에 정미일에 이제 태어나셨고요.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목생화인데 같은 음이니까 편인이죠. 편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의 목이니까 정인. 이거는 상관. 이거는 식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혜진 씨는 병진년, 병신월, 갑오일에 태어나셨고요. 식상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시죠. 식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면 무토니까 같은 양이죠. 같은 양이면은 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재. 그 다음에 금인데 같은 양의 금이니까 편관. 여기 똑같은 식신. 여기는 양, 여기는 그러니까 상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인월의 정화이기 때문에 인월에는 아직은 이제 한기가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월의 정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래도 본인이 태어난 계절에 본인이 필요로 되어지는 일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일단 이미 이제 목이 너무 많아서 본인 일간으로 깔고 있는 식신이 편인 도식되어 있고요. 그죠? 묘미합으로 편인 도식되어 있고 임목으로 목국토를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본인 안에는 식상의 기질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마음에 숨겨두고 있는 모양새가 이 일지인데 본인은 식신을 지향하고 본인은 식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타고난 사람인데 환경이 그걸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의 색깔은 분명히 식상인데 주변의 여건들은 자꾸 목국토를 해대는 편인 도식의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미 답답하죠. 그죠? 고구마 10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유일하게 이제 목생화 받아서 정화가 약간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목다 화식은 그야말로 불은 요만한데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나무가 오히려 불길을 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목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무토가 그죠? 사방의 이 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상관도 마음껏 펼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회에선 자꾸 어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본인 마음은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든 거고 본인도 분명히 상관을 천간에 띄웠다는 것 자체가 본인 기질이 상관적인 기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한 사람이고요. 그다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도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또 무기가 그쵸 식신의 미중에 무토가 떠가지고 굉장히 식상을 쓰고 싶고 쓰라고 태어난 명인데 옆에서 계속 목국토를 해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균형적으로 보면 좀 깨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상은 내지를 때 아름다운 건데 확 내지르지 못해서 항상 가슴에 뭔가 응어리가 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국의 이제 3주만 보면은 일단은 금수도 없죠. 그쵸? 금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람이 좀 너무 메말라서 좀 심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결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금수의 기운이 좀 적당히 있어줘야지 내가 힘들 때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금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쉴 때도 마음껏 편하게 쉴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쉬는데도 안 편해. 쉬는데도 피로가 가시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없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이제
밖에서 힘들고 너무 인간관계나 그런 걸로 휘달려서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좀 금수 기운이 발달돼 있으면 그걸 좀 품어줄 수가 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부인 자체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혜진 씨도 금수 기운이 상당히 약하시죠. 진중에 개수 있고 신중에 임수 있고, 그죠? 그렇게 있는 것 뿐이고 온통 다 화가 지금 태화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혜진 씨는 또 신월의 편관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편관에 맞서서 본인이 이 식상을 써야지 본인이 살아남는 구조다 보니까 전혜진 씨는 식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식상을 쓴다는 건 내 발언권이 커지고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혜진 씨도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 자체로는 굉장히 따뜻할 수 있어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언어적으로 좀 셀 수도 있고 느낌적으로 셀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굉장히 선한 마음, 돕고 싶고 내가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한 사람들이 또 식상다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식상을 쓰는 분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전혜진 씨는 식상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표현에 발달한 사람인 거죠. 근데 표현하는 기제는 편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은 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성 입장에서 보면은 화급금, 화급금, 화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편관인 남편은 결국 이 화를 피해서 이 진중의 개수로 숨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자진을 짜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 사주 내에서는 좀 숨 쉴 곳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그래도 다 표현하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인 거고, 결국 참는 쪽은 이제 이성균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싸우기가 싫잖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 말을 하나 보태면 싸움으로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인성으로 그냥 참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신 전형적으로 이제 식신패인, 상관패인이 되어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상관적인 기지를 잘 못 쓰는 거죠. 인성으로 자꾸 상관을 패잖아요. 예, 목국토하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이렇게 식상을 쓰라고 태어났는데 옆에서는 자꾸 목국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감정 구조도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원국도 굉장히 본인이 식상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환경이라 벙어리 냉가슴인 사주인데, 근데 이제 운에서 계유대운이 왔어요. 계유대운이 오면은 당연히 정화 입장에서는 이 개수를 잡기 위해서, 개수는 정화에게 크나큰 위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토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토의 목소리로 개수를 잡는 거죠. 그럼 무게압을 통해서 또 화기가 강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사주가 안 그래도 목화가 기신인데 개수와 무토가 또 묵혀서 화기로 또 기신으로 바뀌었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이라는 게 이제 편제대운인데, 편제가 온다는 거는 이제는 나도 편제를 즐기고 싶다는 거죠. 원국에 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인생이 다인가 보다 하고 몰랐던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데, 편제가 운에서 온다는 건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좀 이제 눈이 떠지고, 이제 꼭 내가 그렇게 편인도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나도 이제 나도 편제적으로 살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제적인 마인드가 오면서 인생관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도식된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나도 내 할 거,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올해 또 묘가 오고 천간의 개수가 또 왔어요. 그죠? 그럼 좋은 의미는 아니죠. 무기압으로 또 화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편인 도식이 벌어졌죠. 그럼 편인 도식이 벌어지면 본인은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유금으로 이 묘목을 자르려고 해요. 제거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목을 유금으로 더 자르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마냥 편인도식을 당하지 않을 테야. 나는 제극인으로 이제는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올해가 또 편인도식에 걸렸기 때문에 운에서 온 유금을 더 강력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궁합적인 문제, 궁합은 절대 누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와 만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더 감싸지고 시너지가 나면서 서로가 더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궁합인 거죠. 그렇지만 이 분은 이제 오미합을 통해서 화기운이 맹렬해진다는 건 이쪽 사주에서도 화기운이 기신이고요. 이 사주에서도 화기운이 뭐 격으로 따지면 이제 신월이기 때문에 화를 써야 되지만, 안 그래도 화가 너무 지나친 상황에서 또 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오미합을 통해서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고, 또 오미합을 통해서 여기서 남편 성인 이 신금이 심히 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결코 궁합적으로 좋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단은 지금 운에서 이렇게 신금이 딱 왔잖아요. 운에서 남편성인 관성이 왔는데, 남편성인 관성이 병신합을 당하다 보니까 이 신금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수라도 있으면은 수로 좀 숨을 수가 있는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관성 입장에서는 자꾸 수기를 찾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운에서 또 수기가 1년운에서 와줬죠. 그러면은 금은 병신합을 피해서 수기로 어두운 세상, 그늘진 세상, 남들이 모르는 세상, 혼자만의 세상으로 숨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운에서 남편성인 이 신금과 본인의 뿌리인 이 양인의 묘신기문 이렇게 짜지기도 했죠. 그리고 대운에서도 일단 이사주가 지금 식상이 발달한 상태에서 또 양인이 온다는 건 식상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식상이 더 강해진다는 거는 결국 관성이 극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다. 관성은 이성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운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묘가 왔어요. 양인이 오니까 목생화로 화기운이 매우 더 강렬해지면서 이 금이 받는, 화극금 받는 상황이 더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성균은 자꾸 이 개수, 운에서 온 개수와 진중의 이 개수로 숨는 행동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세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잘 되려면 결국에는 좀 조우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돼야 되고, 그죠? 서로 이제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조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더 많은 죄목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더 나타나는 그런 죄목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이성균 씨의 향후 운 자체가 이제 임묘진 끝나고 이제 사오미로 가도 결코 좋은 1년 운, 그 연운이 아니기 때문에 세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성균 씨가 다시 브라운관이나 TV에 모습을 비출 수 있을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운의 흐름이기도 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중해야겠죠.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본인도 알아서 자중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뭔가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예전 같지 않게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시 컴백해서 성공한 연예인들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또 뭐 다시 나오면은 또 받아들여지고 하는 상황들이 생겼지만 그만큼 사회가 이제 냉혹해지기는 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또 어른이고, 그죠? 대신 너무 많은 가짜 소문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인격살인까지는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